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6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6항을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이 6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상호시장 진출입니다. 상호시장 진출. 그런데 이제 상호시장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놨는데,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 자, 상호시장 진출은 종합이 전문으로, 전문이 종합을 투철할 수 있죠. 그래서 주업종과 허용업종이 있습니다. 주업종과 허용업종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주업종에 따라서 허용업종이 둘로 나뉘죠. 둘로 나뉘고, 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업종이 전문이면서 허용이 종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이냐 10억 미만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업종이 주업종이고 허용을 전문으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추정가격 10억 미만이냐, 추정가격 10억 이상이냐, 10억 미만이냐. 그래서 총 이 상호시장 진출 공고문은 4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다. 4가지 타입으로 나누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업종이 전문이고 허용을 전문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주업종이 전문이면 그냥 전문이 투철하면 되고, 주업종이 종합이면 종합이 투철하면 되니까, 전문일 때 종합 전문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종합일 때 또 종합 전문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영상태 이제 뒷부분 볼까요? 경영상태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관련협회가 조사 통보한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의 가중평균 비율. 이건 좀 전에 한 얘기지요. 그래서 종합건설 사업자의 부채 비율 및 유동 비율은 종합건설 사업자의 가중평균 비율.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전문건설 사업자의 부채 및 유동 비율은 전문건설 사업자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 사업자의 부채 비율 및 유동 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에서 영업기간을 평가해요. 요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업기간 요걸 평가하는데, 영업기간 어떻게 보느냐.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업기간은 업종 취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업종 취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이거는 뭐 만점 처리하면 되죠.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공무에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적격심사 항목에는 있지만 공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만점 처리하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제8조 2에 따라 주력 업무를 시공 자격으로 하는 입찰 시공 경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항에 정하지 않는 심사 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주력업종, 주력업종인데,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잠깐 볼까요? 전문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 업무 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 건설 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 업무 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 업무 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력 업무, 주 공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 그 얘기고요. 주력 업무 분야를 시공 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6항 및 제8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 업무, 그러니까 주 업무로 주로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8항 보겠습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산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 보수, 보강 공사로서 전문업종 시설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복합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항에 정하지 않는 심사 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자, 시공경험입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시설 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뭐 특별히 제가 해석할 부분이 없고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격 심사는 법조문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뭔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발주처 재무관이나 아니면 협회, 저는 이제 입찰에 거의 대부분 업종을 이렇게 뭐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건설업종은 협회에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용역하고 물품업종은 협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도 하여튼 참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 건설 관련 협회에서는 공고문을 계속 봐서 업종이라든가 공동도급이라든가 이런 거 면밀히 검토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에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공고문을 잘못 냈다, 이거 업종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예, 항의를 해요.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은 그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문이나 적격심사에 대해서 협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도 아마 많지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건설 관련 협회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그대로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문대로 하시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협회라든가 아니면 발주처 재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영상태 평가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관련 협회가 조사 통보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및 전문 종합건설 사업자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뒤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조 공동수급체입니다. 공동수급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공동도급이라고도 합니다. 단독도급의 반대말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공고문에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면 단독도급, 하나의 공고문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공동도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수급체의 평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한 가지 항목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와 같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세 가지를 다 평가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평가를 참가자, 수급체 전체를 다 평가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급자 명부로 등록 및 운영 기준에 의한 경제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 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의 시공경험의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자, 복잡하게 써놨지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가 좀 도식화해봤습니다. 도식화라는 건 제가 실제 이제 유료 강의에서 쓰는 자료 중에 하나를 발췌를 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곱하기 업종 평가 비율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5년 또는 3년 실적의 시공비율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여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으로 하고 조달청은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놨는데 시공경험 평가를 할 때 공동도급 시공경험 평가를 할 때 지자체는 추정가격으로 하고 조달청은 기초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어디는 5년 실적을 보고 어디는 3년 실적을 보죠. 대부분 5년 실적. 이 5년과 3년 실적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5년과 3년 실적이고, 업종 평가 비율은 요 부분을 보시면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이 같으면 공동 이행 방식이고 업종이 다르면 분담 이행 방식이에요. 업종이 같으면 공동 이행 방식. 그러면 업체가 둘이겠지요. 분담 이행 방식은 업종이 2개예요. 그래서 업체는 당연히 2개인데 같은 업종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물론 혼합 공종일 때는 또 이게 분담과 공동이 같이 들어간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공동 이행 방식이다. 그러면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거고, 분담 이행 방식이다. 그러면 업종이 다르다. 그때 이 업종 평가 비율이 공동이행 방식은 업종이 같기 때문에 그냥 1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없는 걸로.
그래서 0이 아니라 1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분담 이행 방식은 시공 비율, 시공 비율, 업종 간의 비율을 정해놨죠. 뭐 7대 3이라든가 6대 4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시공 비율이 있고 업종 평가 비율이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도식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영상태 신인도 공동수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그러니까 각각 그 경영상태하고 신인도는 각각 평가하는 거예요. 각각. 자, 이 부분도 이제 복잡하게 써놨어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상태하고 신인도도 평가할 때 경영상태만 먼저 평가할 때 A업체의 경영상태 점수, 그 다음에 A업체의 시공비율 또는 업종평가비율.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지요. 그래서 이게 공동도급이냐 분담이행방식이냐. 분담이행방식일 때는 업종평가비율이 있을 거고요. 공동이행방식일 때는 시공비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B업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업체의 시공비율 또는 업종평가비율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신인도가 이 경영상태 평가 방법과 동일합니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을 평가해서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화 상담할 때 공동도급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 업체 실적 많이 갖고 있고요.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도급 문제 없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경영상태도 평가해 봐야 되고 신인도도 평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공 비율이라든가 업종 평가 비율을 곱해서 만점이 되는지를 개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로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뒷부분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직접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인포 사이트에 오셔서 적격심사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입찰 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가 대상 업종이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건산법 기본이 되면 평가 대상, 건산법 기본이 안 되는 건 뭘까요? 종합하고 전문을 뺀 나머지가 건산법 기본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기, 정보통신 이건 각각 법이 있잖아요. 건산법은 종합하고 전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용을 받지 않을 때는 추정가액 50억, 전문공사는 5억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각목에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에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 공사 참여 지분을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사회에서 시공력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구성원별로 시공 비율이 없을 때는 지분율로 보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예외 규정 때문에 100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력 평가액 대상 업종의 추정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 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 참여 지분율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뭐 특별한 경우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앞에서 봤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뭐 상담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뭐 요것만 하나 보고 다음 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용을 받는 경우 복합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액 5억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목에 의해서 선정한다. 시공비율을 지금 계속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상호시장 진출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상호시장 진출하면서 이 공동도급이 또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공동도급의 기본 원리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 2장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희 그 유료 강의에서 하는 자료예요.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뒷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요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마치고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